국내 최초로 수소버스 시내 노선이 창원에 개통돼 수소특별시를 선포한 창원시의 산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최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충돌 사고로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자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상표권 매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파행은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된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찬반의 입장을 대변할 소통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전국 최초의 수소 시내버스와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가 창원에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창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수소 산업의 미래를 강조했는데요. 수소특별시를 선포한 창원시의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국혜 기자입니다. 정식 운행을 시작한 창원 수소버스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된 국내 최초의 수소버스로 외관도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꾸며 친근감을 높였습니다. 창원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3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됩니다. 올해 5대 버스를 처음으로 도입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는 수소버스 100대, 2030년까지는 수소버스 300대를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어떤 교통 환경에 큰 개선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선보인 국내 최초의 도심 수소 충전소입니다. 컨테이너에 수소 충전에 필요한 기계를 갖춘 충전소로 긴 구축 기간과 높은 비용 등 기존 수소 충전소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전체 부품 60%의 국산화를 이루면서 전국 보급도 앞당기게 됐습니다. 한 컨테이너 사이즈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장비를 한 번에 다 집어넣어서 공장 내에서 배관하고 배선하고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줄어들고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10개월 걸리는 충전소를 5, 6개월이면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충전소를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창원시의 수소 정책에 정부도 주목했습니다. 창원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가해 수소 산업의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수소 산업 특별시를 선포하고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밝히는 등 수소 도시 조성에 나선 창원시의 기대도 높습니다. 수소 자동차 관련된 부품 산업이 창원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 도시가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수소 충전소, 또 수소 발전소, 또 수소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됨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수소 산업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330여 대의 수소차가 도심을 달리고 100여 개의 수소 관련 기업이 있는 창원. 새로운 먹거리로 수소를 선택하고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창원의 계획에 속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최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충돌 사고로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123만 명의 초등학생이 생존 수영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만 5세 이하 유치원 아이들까지 이 생존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이 부족한 부분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수영복을 갈아입은 아이들이 준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발차기와 잠수도 하고 친구들과 부판 위에 앉아 떠다니며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일반적인 수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 위에 떠서 구조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생존 수영입니다. 수영하니까 재밌고 엄마 아빠랑 가고 싶어요. 구명조끼 착용법, 물에서 뜨는 방법, 물에서의 호흡법 등을 배우면서 혹시나 모를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사고가 잇따르면서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부터 만 5세 이하 유치원생까지 생존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내 공사림 유치원 686곳 가운데 89곳이 참여합니다. 매년 유치원 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 교육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5에서 10시간으로 생존 수영을 완전히 익히기에 수업 시간이 짧고 수영장이 부족해 일반인과 함께 이용하다 보니 공간도 빡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초등 생존 수영도 함께 있고 또 그 유아 전용 수영장이 없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함께 수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유아 생존 수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생존 수영 교육. 높아지는 관심만큼 제도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진 거창국제연극제 파행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거창군이 꺼내든 상표권 매입 카드도 결국 사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구지은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거창 국제연극제. 지금 이곳에서는 그동안의 아픈 시련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쪽을 보시면 이 매표소로 이용됐을 법한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는 집기가 가득 차 창고로 전락을 했고 군데군데 녹이 쓸어 볼품없이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정말 당연하게 공연장으로 옮겨져야 할 여러 가지 장비와 소품들은 오갈 데 없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황당한 모습.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연극제 무대를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문화피서라는 슬로건으로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매년 10만 명에 가까운 관객들이 연극제를 즐기기 위해 몰려들면서 해마다 역대 최고 유료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올해는 이렇게 맘 편히 연극을 즐기는 관객들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거창군과 연극제 집행위 간의 갈등으로 연극제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3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연극제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사태를 제외하고는 처음입니다. 연극제를 중심으로 여름 한철 장사로 1년을 사는 수승대 인근 상인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모든 다른 지역의 타 시군에서는 뭐 축제 같은 걸 못해서 막 전부 다 날리고 치고 있는 판에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잘 돼 있는 3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이 거창국제연극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장이 되고 없어진다 하는 거는 지금 연극제를 올해는 지금 안 한다고 그러니까 좀 걱정은 많이 되죠 지금 사실은. 그러고 이 상권도 지금 엄청 많이 죽어버리고 작년에도 반쪽 연극제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50%는 차이 나지 않을까 지금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거창국제연극제 파행은 연극제 집행위 내부에서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면서부터입니다. 2013년 감사원의 보조금 실태 지적부터 불법 정산, 판매 대금 횡령에 결국 반쪽짜리 개최까지. 이렇게 연극제의 명성이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지자 거창군은 직접 개최를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거창군은 연극도시 거창의 부활과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말 연극제 집행위 소유의 연극제 상표권을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와 거창군이 상표권을 거래하기로 약속하면서 풀리는 듯했던 문제. 그러나 매입 가격에서 보인 이견은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지역민들은 세금으로 키워온 연극제가 한 이익 집단에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최초에 그 국민들 여론 수렴이 없었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공개 토론한 자리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창군하고 연극제 간의 밀실 계약이다. 거창 군민의 어떤 권리를 무시한 처사다. 또 거창군의 처리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졸속 계약이란 겁니다.
근데 저쪽하고 계속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상표권을 매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계획이 되면서 저희들도 그 공청회 이런 부분은 이제 문화도시 조성을 하면서 계획을 하긴 했었어요. 했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12월 상표권 매입을 위해 거창군과 집행위가 작성한 계약서는 어떨까? 전문가는 허점이 많은 계약서라고 봤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상표권 금액이 책정되지만 양측의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계약이란 겁니다. 그 첫 독소 조항은 2조였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의 범위도, 집행위의 기여도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기준조차 모호합니다. 제5조를 보시면 평가팀의 상호 협조 의무라고 해서 가액 감정 평가에 적용된 자료의 목록을 상대방 평가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의 공유를 상호 보장하기로 한다. 이 조항은 이제 각자의 자료를 가지고 각자가 맡긴 감정인한테 감정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그 감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는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신종플루 확산 우려로 연극제가 열리지 않았던 2009년을 거창군은 기여도 평가에서 제외한 반면 집행위는 개최로 평가하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은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거창군은 상표권을 11억, 집행위는 26억으로 평가하면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8조 1항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배상 규모입니다.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리고 이제 계약할 당시와는 다르게 이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해약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보통 이제 한 2배 정도를 이제 예정하고 있는데 20배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것 자체로도 좀 무리한 조항이고요. 계약 당시 거창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충분한 법적인 한 번 더 검토를 자문 변호사들한테 구한 다음에 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하나 빠졌다. 거창군의 행정에서는 조금 뭐 대응이 미흡하고 뭐 그런 거는 사실이 싶어요. 그게 지금까지 드러났으니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는데.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에 상표권 매입 속도가 더뎌지자 집행위 측은 지난달 27일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한 기간을 한 달 남짓이나 남겨두고 거창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행위는 계약서에 따라 최종 감정가의 평균치인 1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서면으로 답변을 내놨습니다. 집행위는 애초 감정가 산출에 있어 평가 대상이나 기초 자료를 사전 협의를 통해 설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거창군은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격 평가에 있어서 잘못 책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문제될 것 없다는 집행위와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창군. 소송을 통해 한쪽이 승소하더라도 재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 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30여 년 이어온 지역 대표 축제의 정상화보다는 돈싸움으로 전락한 듯한 두 기관의 대립. 매년 이맘때쯤이면 항상 이곳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여야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너무 휑하죠. 매년 몸살을 앓고 있긴 하지만 거창 국제연극제가 계속돼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연극 불모지였던 거창이 연극 도시로 불리기까지의 그 노력과 과정이 어땠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길. 지금이야말로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찬성하는 촛불시민연대가 경남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촛불시민연대는 4일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도의회 차원에 논의하는 자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의장실을 방문해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도민들의 여론을 듣는 토론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학생인권 조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정쟁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 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자라는 좀 제안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절차상으로 상임에서 부결된 이후에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다는 말씀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 의회에서도 절차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이 부결된 학생인권 조례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은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숙고 끝에 이루어진 김 의장의 입장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모든 학생이 온전히 학생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 정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 관련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찬반의 입장을 대변할 소통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협의회는 찬반 각각 6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자인 신세계 프라퍼티도 찬성 측 구성원으로 참가합니다. 앞으로 협의회는 찬반 양측의 소통과 설문 문항에 대한 의견 제시, 수기 자료집 작성 등 공론화 과정 전반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6일 면접 조사를 시작해 다음 달 21일까지 토론회 등 수기 과정을 거친 뒤 24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환경단체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낙동강 수문을 상시 개방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5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8개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보개방 결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영남도민 1,3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상시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 용수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아가야 무덤이 쏟아져 나온 창원 현동 유적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만문화재연구원은 5일 현장 설명회를 열고 거제 마산간 국도 건설 현장인 창원시 현동 일원에서 4세기에서 6세기 가야 무덤 670여 기와 유물 만여 점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길이가 7, 8m에 이르는 목광묘 2기는 해발 76m 선상에 나란히 만들어진 점 등으로 미뤄 아라가야 지역에서 조사된 목광묘 가운데 가장 큰 부부묘로 추정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스테인리스강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중국 청산 강철의 유치를 철회해달라고 부산시에 건의했습니다. 창원 상인은 값싼 원자재 조달이 가능한 중국 철강 회사가 국내에 진출하면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철강 산업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창원시의 철강 산업은 전체 출하액의 8.9%, 부가가치의 6.7%를 차지하는 등 지역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청산 강철은 국내 한 기업과 합작 형태로 부산 미음산업단지 입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녕에 따오기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따오기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따오기 구조치료센터가 들어섭니다. 창녕군 장바면 신구리 일원에 들어설 따오기 구조치료센터는 연면적 877제곱미터 부지에 치료동 1동과 야외 입원장 2동, 야생 적응 훈련장 1동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특히 치료동은 사무실을 비롯해 진료실과 수술실, 임상병리실, 부검실 등으로 구성되며 소의학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됐습니다. 창녕군은 이번 달 안으로 착공해 올 연말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직원이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밤 10시 반쯤
창원 마산 회원구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관용차를 몰다 식당 간판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창원시설공단 직원 3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음주 상태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93%였다며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철호 의령군 의원이 대법원 상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김 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서 의령군 나선거구는 내년 4월 15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시설 채소 농가 9곳과 함께 자동화 온실 설비를 구축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7억 원을 받고 혼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상인과 주민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아온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양산의 한 전통시장을 돌며 대낮에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거나 이를 만류하는 식당 업주들을 때린 혐의로 45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심지어 식당 손님들까지 폭행하고 마트 물건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폭행과 절도 등 모두 10차례 혐의가 확인됐다며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밀양 도래제 자연휴양림이 오는 2021년 만들어집니다. 5일 밀양시는 단장면 천왕산 제약산 자락에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도래제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 생태 탐방로 등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밀양시는 도래제 휴양림을 비롯해 현재 조성 중인 아리랑 수목원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가 밀양 관광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6일 오전 10시 창원 충혼탑에서 진행되는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10시 50분 진해 해외 참전 기념탑에서 진행되는 월남 찬전지회 진해지회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만 군수는 오전 9시 45분 하만 충의공원에서 진행되는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경남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더웠습니다. 낮 동안 밀양 35도, 하만은 34도까지 올랐는데요. 다행히 현충일인 목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돼 금요일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 많게는 100mm까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는 최고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폭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요란하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요. 더위도 한층 누그러지며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